청와대는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는 전면 거부하고 대신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정연국 대변인의 말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눈에 띕니다. 바로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네, 통상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 등에서 추천을 해 대통령이 임명을 해왔습니다. 과거 10차례의 특검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특검만 야당에서 후보를 추천했는데요. 이번 최순실 특검도 야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중립적인 특검 이걸 가지고 지금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중립성을 빌미 삼아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검 임명을 질질 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제는 이제 특검 전에 지금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맨 처음에 애초에는 이런 뭐 특검도 다 수용한 태도를 보이다가 지금 말이 지금 뉘앙스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특검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으면 중립적이지 않으면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거부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지연 작전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청와대 측에서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웬만한 특검을 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진짜 앞에 말한 검찰 발표가 진짜 상상과 추측에 의한 거라면은 오히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지 진정성이 보이지 이런 식으로 태도하면은 진짜 법리적 판단을 떠나서 국민으로부터 정말 더 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검찰보다 지금 야당 추천하는 특검 보도라는 특검이 더 중립적일까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해야 되는 거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오히려 여기에 수사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특검은 지금보다 수사 범위도 넓어지고 아마 뇌물죄 관련해서도 더 깊이 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청와대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야당 추천한 특검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인 단어를 갑자기 쑥 집어넣은 건 권성동 그때 법사위원장도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때 좀 문제를 일으켰었잖아요. 그러면 중립적이 않다는 의미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거부권 행사. 일단 중립적인 특검을 갖고 오자는 난 못 받아들이겠다. 마녀 사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아예 특검 후보자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는 거. 그게 박영선 의원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일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특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특검은 한번 그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그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죠. 그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요. 임명을 안 하면. 그러니까요. 임명을 안 하면 임명 문제는 2명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2명. 그렇죠. 두 명 올려서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저 야당에서 선택한 사람을 둘 중에 한 사람 선택하니까, 근데 애초부터 중립적인 인사는 아니잖아요.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세상에 그러면 중립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법무장관도 본인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수사한 검찰 수사 내용이 사상 누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에 반한 거. 공정성은 그거 전혀 사상 누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정영국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중립적이라는 그 말 속에 충분한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넣을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그 유영하 변호인의 여러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특별법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연작전을 하든가 또 특검을 2명이 추천돼 오면은 그 임명을 지연시켜 가지고 또 그 지연작전을 펴는 그런 것을 끌어가면서 말하자면은 시간 끌기를 통해서 뭔가 반전을
예.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결국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는 차라리 지금 탄핵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관련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고 저희가 탄핵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경감이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의 길도 함께 병행하면서 그래도 총리의 책임이 서둘러져야 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배가 기운다고 먼저 뛰어내려갔다 죽으면 가다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대통령은 어차피 검찰 수사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판 소추가 안 되니까 재판에 안 가니까요.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탄핵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 현재 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탄핵의 어느 정도 요건은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뭐 이걸 유죄라고 하지만 단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탄핵이 원래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의 객관적 증거 자료만 명백하다면 지금 검찰이 이런 표현 썼습니다. 이번 공소 사실은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예.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뇌물죄도 빠졌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예. 거거든요. 더 추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검찰이 확신하는 정도의 증거 자료를 갖췄다면 그 부분은 헌재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권한을 대통령이 위임했지 최순실한테 위임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컨펌 받았다, 뭐 최 선생님의 컨펌 받아라는 그 문구 하나만으로도 이건 헌법에 충분히 된다는 근데 것입니다. 특검을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죠? 그래도요. 특검이. 그 국회에서는요 특검 결과를 보지 않고 탄핵을 신청하면 지금 저 검찰에서 발표한 것만 가지고 과연 헌재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 특검에서 뭐 그럼 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은요 국회에서 그래도 특검에서 어느 정도 한 거 국정감사까지 또 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한 이후에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 예, 국정조사까지 한 이후에 그래도 탄핵을 신청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근데 특검을 근데- 하고 탄핵을 예. 가면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글쎄요, 제가 그건 상식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거기에 물론 소수 네.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헌법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 헌법학을 전공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탄핵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된다는 겁니다.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건 꼭 사실이거든요. 탄핵 특검이 끝나야 탄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지금 예. 현재 검찰 이게 수사 지금 결과를 특검은 놓고도 120일이 걸리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도 탄핵은 할 수가 예. 있는데 문제는 탄핵에 있어서 탄핵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만약 탄핵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이 될 경우 그러면은 그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맡거든요. 대통령의 이제 직무가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황교안 총리가 다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말하자면 전에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말하자면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과 대통령 간에는 거리, 청와대 간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청와대는 총리는 여전히 헌법 테두리 내에서 말하자면 내각을 통할하는 거라는 예. 거고 야당에서는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내치 외치를 다 떠나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냥 뭐 이렇게 명목상의 원수로만 남고 내각한테 모든 권한을 줘라 하는데 그게 안 되겠다는 거죠. 예. 지금 뭐 많이 앞서서 논의하신 것처럼요. 저는 지금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탄핵을 못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또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법률학자, 네. 헌법학자들은 탄핵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국내적인 법리는 몰라도 해외 사례를 볼 때 이런 경우는 분명히 탄핵이 가능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탄핵이 안 되는 거는 정치권들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자신의 그 주판 튕기기,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에 따라서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부 야당이 볼 때 이거 잘못하다가 탄핵은 시작을 했는데 결국 3분의 1을 못 넘겨도 부결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혹은 또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또 부결되거나 굉장히 지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측에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국민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이 순간에 뭐 파국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헌정 안에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또 그 보수적인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탄핵안으로 가자면 이 사람들은 좀 동의할 수 있는 손을 끌어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끌어안을 때 두 번째 어쨌든 탄핵으로 가면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뭐 지금 어차피 숨을 좀 돌려야 되니까 바로 약간의 지지층을 넓히면서 시간을 벌기. 이런 두 가지 계산이 맞물리면서 탄핵을 하려면 해라라고 차라리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좀 야당은 이제 겨우 오늘에나 이제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뭐 출구 내지는 수습 전략에 대한 합의를 못 보면서 조금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탄핵에 대한 확신들이 부족해서 그동안 미적미적했는데 어쨌든 야권이 전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회 의결 과정이 있어야 하고 헌재에서 최대한 180일. 예.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빨라봤자 8, 9월이에요. 예. 그러고 나면은 이 이거 정권이 최장으로 잡으시는 현실적으로 이 정권이 근데 거의 임기가 다 노무현 갑니다. 대통령 당시엔 2달 예. 조금 넘게 그런데 걸렸는데. 지금 적어도 탄핵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까지 끝나려면은 예. 이 정권이 사실상 임기가 다 채워지는데 예. 지금과 같이로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이 나라가 1년 2, 3개월을 가는 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옳은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이고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기만 하고 뭐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예. 정치적 결단이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제가 생각이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예. 헌재 재판관의 임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예, 내년 1월하고 내년 3월에 1월하고 3월에 이제 한 명씩 그만두게 되는데 대통령에게 반드시 임명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한철 소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이 결과를 내야 된다면 8명 갖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더 길어져서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만둔 상황이 되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될 상황이 그러니까 올 수 참고적으로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관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네, 그렇죠. 탄핵이 통과되는데 3분의 2는 아니. 네,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6명이라는 게 헌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제가 아침에 저희 YTN 라디오에서 김성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태 의원이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야가 합의가 야당이 합의한 총리 후보자를 설령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 보면 청와대가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청와대에서 생각하거든요. 거부를 했어요. 바로 말하자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것은 헌정 질서 내의 총리. 예. 말하자면은 지난번 정세균한테 얘기한 대로 예. 헌법에 규정된 대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그 그렇죠.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야권에서는 완전한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과도 내각 이걸 구성하자는 근데 거니까. 그걸 만일 안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야당이 탄핵 문제를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옛날에 얘기했을 때 뭐 책임 총리나 이런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이 있는 한으로 총리를 받겠다는 거지 탄핵 가는 경우에 뭐 우리가 총리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는 뉘앙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고 싶은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김병준 총리 카드도 청와대 김병준 총리 통과가 밥사도 안 되죠, 거절한다고 국회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절한다고 할 예, 상황이니까 야당이 뭐 안 받는 걸 예.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청와대가 딱 생각해놓은 포석은 그래 그럼 탄핵으로 가고 뭐 탄핵 전제로 해서는 우리가 총리를 바뀌는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총리가 권한 직무대행을 대행을 하면 한다.
우리 이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갈수 그게 있다는 사실 판단을 문제가 보죠. 될 수가 있는데 이 탄핵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이제 그 야당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3당이 모두 당론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의 플랜을 갖고 나오는지 보고서 저희가 얘기를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스포츠에 관한 얘기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에게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저는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 뭐 무섭기도 했고 선수로서 그런 흔들림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제가 올림픽을 안 갔겠지. 기업 후원이라든지 뭐 대학 교수 그런 자리 얘기라든지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사실 귀에 들어온다기보다 그냥 그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올림픽을 정말 나가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예, 지난 5월이었었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김준 차관을 만난 사실 이거 뭐 양쪽에서 다 시인을 하고 있는데 이 박태환 선수한테 올림픽을 포기하면 각종 특혜를 준다. 김종 차관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예.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김종 차관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 규정이 좀 바뀐 게 있었죠. 약물을 복용해가지고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도 어떤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거는 3년간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박태환 선수가 뭐 카스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대응해가지고 어차피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측에서는요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수억을 들어가면서 저 박태환 선수가 못 나가게 했어요. 그 싱가포르 그 변호사까지. 그래서 이게 한번 딱 지시하면 이걸 아주 근절하겠다는 지시를 하면 절대 못 고치게 하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작용돼서 이 김종 차관이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김종 전 차관 주장은 뭐냐면 이 지금 그때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태환 선수한테 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격려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박태환 선수 측에서 공개한답니다. 예, 녹취 공개한다고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나오겠죠. 딴 거 모르겠어요. 예. 그 당시 정유라가 그 승마협회에서 승마 대회에서 2등 해가지고 예. 그 조사까지 벌어지고 또 그와 관련해서 체육국장하고 문체부에 그다음에 체육과장이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체육계의 비리 또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체부에서는 박태환 선수의 경우 그때 약물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말하자면은 그런 최순실 씨의 그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체육계의 비리 뭐 이런 개혁안이 제시가 됐고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박태환 선수가 이렇게 맞물린 거란 말이에요. 제1 희생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김종 차관이 그걸 하나의 희생양 삼아서 박태환 선수까지도 못 나가게 하겠다. 뭐 개인적인 어떤 박태환 선수의 그런 거보다는 그때 그렇죠. 분위기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희생양이 된 식으로 거죠. 됐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격려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격려를 했는데 성적이 오히려 안 나왔어요. 예? 글쎄요, 전 격려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태환 선수가 참 출전한 게 좋으냐 나쁘냐, 특히 약물 중독에서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교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 박태환 선수가 말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갖다가 권유 정도가 아니라 사실 거의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니 그리고 어린 학생 어린 선수들이 스폰서가 뭡니까? 기업 스폰서가.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그걸 격려했다.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었겠죠. 조금 이게 또 잘못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대한체육회에서 낸 규율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박태환 선수가 또 깨려고 하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폭로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좋습니다. 체육회 규정을 엄정하게 지키자는 취지에서 차관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이거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 너 내가 안 도와주면 스폰서가 붙겠냐 무슨 뭐 이건 협박입니다 사실. 아니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박태환 선수를 오히려
야, 너 우리 이번에 올림픽 꼭 나가서 이거 메달 따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입장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 인천시장까지 나서서 제발 올림픽 내보내주셔서 예.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정확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김종 차관도 그렇고 김종 차관이 그렇게 변명하는 것 때문에 이제 녹취록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100번 양보해서 아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 그래도 너가 본보기가 좀 돼주면 얼마나 좋겠냐. 라는 정도란 모르겠지만 거기서 기업 스폰서에다가 그럼 교수도 못해 넣어. 그건 협박이죠. 이걸 어떻게 무슨 아유 참 격렬한 그게 표를 참 쓰는지.